중국과 육로를 연결하자는 시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중국의 속국이 되자는 새로운 핏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푸바오가 중국으로 드디어 가버렸습니다. 저는 아주 스윗한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푸바오로 슬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푸바오를 만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지금 푸바오를 만나러 가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응?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아시다시피 비자가 없으면 관광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바오에 어머니 되시는 분들께서는 환승시에 발생하는 3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서라도 푸바오를 만나러 가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것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 한국 간 육로 건설입니다. 제가 푸바오 팬들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는 중국과 육로를 연결하자는 주장을 갖고 시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 일부는 우리나라가 섬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즉 흐르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다녔을까요? 왜 그렇게 일본은 무리를 해서라도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을까요? 섬나라에게 걸려있는 제약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재 일본이나 한국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문화적으로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에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망명을 온 사람도 많아질 겁니다. 당장 우리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게 말이 되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수가 되면 기존 한국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산업이 새로 생겨날 겁니다. 물류량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겁니다. 또 나라 선택의 자유나 문화를 접할 기회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한민족 국가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것을 신경 쓰다가 나라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90년대에 통일은 정책이나 정부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북한의 국경선 주변 지역에 공장을 많이 세워서 북한 주민을 남쪽으로도 회유하고 북쪽으로도 이탈시켜서 자연스럽게 체제의 붕괴를 노리는 생각이 이전 대우그룹에서 나온 바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도 88년도 올림픽을 통해 남한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88년도 올림픽은 영향력이 굉장해서 주제곡이었던 손에 손잡고가 자유의 상징같이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천안문 시위에서도 이 노래가 쓰였습니다. 물론 바보 같은 저조차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시도가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시도는 있었습니다. 북한 측에는 놓고 싶은 곳에만 나들목을 놓아라. 아예 놓지 않아도 좋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육로로 갈 수만 있게 도와달라. 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북한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었죠. 현재 명맥상으로는 100길로 이어지는 아시안 하이웨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중국이 비엔나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차를 갖고 중국으로 갈 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우리 국가 내에 중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이 엄청난 숫자의 중국 팬분들, 40대 와인녀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한국의 새 미래를, 새 시대를 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외교가 힘들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즐비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과 워낙 친하게 지내니까 일본말을 조금이라도 다 할 줄 알죠. 반대로 말하면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15억 인구를 자기 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중국 사람들 다 외국인이 중국어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중국어 어려운 거. 저는 지금 중국어의 속국이 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중국어를 지금 바로 배우세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기가 할 줄 아는 언어를 전 세계의 4분의 1이 쓸 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환경이 된다면 그게 무조건 속국이 됐네, 공산당이 됐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장점이 있으니까 그것만을 취하는 것도 지략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일본어를 배워도 좋지요. 하지만 일본어는 일본밖에 안 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파워가 좋고 다른 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일본에 살지 않아도, 그 일본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무역 목적으로라도 그 언어를 배울 이유가 생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어는 어지간하겠습니까? 정말로 육로가 건설된다면 새로운 핏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나라 또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아픕니다. 암이 생깁니다. 일부 정신병자들은 한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이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 중국인들, 러시아인들이 넘어올 겁니다. 수양반 너 이 새끼 저번에는 반일을 하더니 이제는 친중이네?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에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의 목숨이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지금 공식 발표로는 출생률이 0.6이지만 일부 민영기업 조사로는 이미 출산율이 0.5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출산율이면 이미 한민족 운운 이전에 나라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루마니아처럼 강제로 애 낳게 할 건가요? 제 생각에는 바로 이것뿐입니다. 푸바오가 우리나라에게 득이 되려면 말이죠.